함께 공부할 건 바로 영어에서의 법의 종류입니다. 법, 이거 무슨 민사소송법, 형사법 이런 법 아닙니다. 영어 문장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시킨다는 개념의 명령법부터 살포시 살펴보죠. Clean your room before your father comes home. 우리가 흔히 배웠던 명령문입니다. 네 방 치워라. 너네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기 전에 말이야. 이런 문장이죠. 잠깐 복습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comes라고 하는 현재형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직 오신 게 아닙니다. 미래에 오실 거죠. 하지만 현재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비록 미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라고 앞에 시제 파트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clean,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게 명령문이겠죠. 한 번쯤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명령문은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부터 시작될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시키죠. 그죠? 앞에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킬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시키는 대상은 you겠죠. 영어는 말입니다. 늘 반복되거나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을 때는요, 안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에서는요, you를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 써도 된다는 얘기는요, 뭐 이를테면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Hey, you, sit down 이라고 해서 you를 붙일 수도 있겠죠. 영어를 공부할 때 너무 고정관념에 파묻히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영어는 수학과 다릅니다. 언어적 융통성이 있겠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Let you know my secret tomorrow morning.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은 바로 let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명령문 같은 경우에 let으로 시작하면은요, 보통 허락이나 권유를 뜻합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사역동사 let, make, have겠죠. 너가 알게끔 허락하노라 이런 말인데 그냥 쉬운 말로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얘기야. 내 비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와봐 내가 알려줄게. 어떤 비밀일까요? 자, 물론 명령법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게 더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사실 가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법과 연관된 직설법과의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법 조금 아쉽지만 이쯤에서 안녕 하고 바로 직설법 넘어갑니다. 자,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거나 추측이거나 두 가지 다 직설법입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죠. Kate has the book, so we can borrow it from her now. 오케이, now.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에 has라든가 can이라든가 바로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그 시제에 맞는 동사형을 씁니다. 아시겠죠? 케이트가 책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간단한 예문입니다. 바로 현재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과거 한번 보도록 하죠. Mike knew Jack, so he could find him in the building yesterday. 오케이, 앞에 봤던 문장이죠. yesterday, 어제 아닙니까? 어제라는 과거니까 과거 동사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사실이 됩니다. 정리하면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동사가 시제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즉 현재형이 쓰이면 현재형 동사, 그렇죠? 과거형이 쓰이면 이제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가정법은 어떨까요? 가정법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짜로 정의를 내리는 법입니다. 중요하죠. 절대 가정법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가짜로. 반대로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어떤 사실? 반드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가정법이죠. 중요한 건 가정하기 위해선 그 시제보다 과거를 쓴다는 겁니다. 자, 위에 두 문장을 마찬가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형태로 말이죠. If Kate had the book, we could borrow it from her now. 오케이. 일단 now라고 하는 현재는 똑같습니다. 이 문장 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단 if가 붙었죠. 기억나십니까? if가 붙는 것만으로 100% 확실한 내용이었던 게 50%까지 떨어져요. 모르죠. 즉 케이트가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건데 만약 has라면 그렇죠. 근데 has가 뭐로? had란 과거로 바뀌었죠.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쓴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if 때문에 50%까지 떨어졌던 게 와, 바닥까지 떨어져요. 즉 뭐가 됩니까? 거의 0%가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케이트는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케이트는 책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캔이라고 하는 현재도 could랑 과거가 되겠죠. 정리하면 뭡니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말 그대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케이트가 그 책이 있다면 우리가 빌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없기 때문에 못 빌린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아래쪽 문장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f Mike had known Jack, he could have found him in the building yesterday. 오케이, 똑같이 어제라는 시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 if가 붙었죠. if가 붙은 상태에서 시제는 그냥 과거로 변함이 없었다면 어제 일을 내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가 아니라 지금처럼 had pp 하나 더 과거인 과거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일을 알고 있는 걸 가짜로, 즉 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마이크가 잭을 어제 알았다면이겠죠. 사실은 몰랐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죠. 몰랐는데 반대로 알았다면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가 빌딩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기억나십니까? 앞에 조동사 때 공부했죠? 과거의 유감이나 추측. 조동사는 그냥 두고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조동사 강의를 먼저 듣고 가정법 듣는 게 순서상 맞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could는 내려오는데 could 뒤에 뭐가 붙어요? 바로 현재 완료꼴인 have, pp가 붙으면 과거의 유감, 추측이 되겠죠. 이땐 추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측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건데 이건 이미 아는 거 아닙니까? 그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못 찾았다는 얘기니까 과거의 유감이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추측일 때는 조동사 현재형도 가능하지만 유감일 때는 현재형이 안 됩니다. 자, 기억이 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건 뭡니까? 바로 과거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땐 시제가 더 과거로 내려갑니다. 현재는 과거로. 물론 미래도 과거로 가요. 가정법은요,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묶어서 봅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정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랑 미래는 하나 묶이고 이제 과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현재 이후, 미래, 현재 이후와 과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일단 시제를 하나씩 과거로 밀어버립니다. 같은 시제가 아니라 더 과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시제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의 시제는 실제 시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정도다라고 앞에 쌤이 설명드렸던 거죠. 자,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나올 법합니다. 일단 지우고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if 절엔 반드시 가정법만 오는 걸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if라는 단어죠. 그러면 if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가정법이란 얘기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내려오세요. No. No. 아니란 얘기죠. if 절엔요, 가정법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게 뭐였습니까? 전체 문장 바로 주절이고요. 주절에 포함된 작은 문장 종속절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기본적인 종속절에 if가 나오고 주어동사 문장이 나옵니다. 주절도 물론 주어동사 문장 나오는데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if가 붙은 요 종속절의 문장, 요 문장은 반드시 가정법만 오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바로 직설법도 올 수 있고요. 또한 가정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직설법은 앞에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원래 시제를 그냥 씁니다. 즉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를 쓰죠. 하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 더 과거, 즉 현재일 땐 과거를, 물론 미래일 때도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과거일 땐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쓰겠죠. 그래서 의미를 정리하면
직설법을 쓴다는 건요, 현재의 현재를 쓴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직 모르고 있는 불확실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추측이에요, 추측.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압축. 알겠습니까? 시제를 원래 시제로 쓴다는 건 긴가 아닌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보다 과거를 쓴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반대로 가짜로 정의하는 게 바로 뭐야? 가정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일단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바로 반대로 가짜로 정의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쌤이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현재의 가정, 미래의 가정, 과거의 가정을 각각 나눠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 공부할 때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왜 그런가?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